코만단테랑 피에스타 7날이라 그러죠. 7개 날을 가진 것도 닮았고요. 거의 모양도 보시면은 닮아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미분의 분포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 세 그라인더가 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1등, 2등, 3등을 한번 다 됐습니다. 이제 블라인드로 먹어보면 되는데 너무 정밀하게 맞췄어요. 분쇄도를. 진짜 오늘 이 블라인드 정말 잘 나왔네.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코만단테와 비슷하게 생긴 피에스타 그라인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오늘 좀 최대한 제가 사용해본 경험으로 세세하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오늘 재밌는 걸 할 거예요. 피에스타 그라인더와 코만단테 X25 그리고 베네소까지 이렇게 세 잔을 비슷한 분쇄도로 추출을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1등, 2등, 3등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에스타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중국에서 제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중국에 있는 기성품 그라인더를 갖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쇠를 가공하는 회사에서 부품을 만들고 해서 조립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에서 카피를 할 수가 없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제조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개발을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국산이라고 봐도 무방한 피에스타라고 하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왔고, 품절 상태라 가지고 잠시 반짝 판매하고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대략 한 1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가져온 그라인더는 코만단테 X25하고 저번에 코만단테랑 맞짱 떴던 이 베네소, 얘는 7만원인가 밖에 안 하잖아요. 이렇게 세 대를 오늘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오늘 가지고 온 이 피에스타라는 녀석은 코만단테를 카피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섬세하게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조금씩 다르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쳐다보면 코만단테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만단테를 카피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어떤 분들은 코만단테의 이미지를 좀 벤치마킹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냥 딱 봐도 코만단테 C40처럼 생겼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코만단테 그 감성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패키지 먼저 좀 살펴보면 피에스타는 제법 괜찮아요. 군데군데 프린팅도 잘 되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에 구성품도 나쁘지 않아요. 피에스타 그라인더는 프리미엄 커피 저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명서, 분해 정수 방법 이런 것도 100% 한글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안에 스펀지 깔끔하게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재밌는 거는 이 도진 컵을 불투명과 투명 유리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패키지 퀄리티는 아주 준수하다. 자, 코만단테의 패키지와 비교를 해본다면, 코만단테가 그냥 딱 봐도 잉크 값을 더 많이 들였고, 요런 이제 스티커 같은 것도 겐지나게 해가지고 이거 딱 뜯으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요런 감성. 그리고 오픈을 했을 때에도 코만단테가 훨씬 고급스러운 건 있습니다. 요런 스티커도 막 주고, 요런 카드도 번쩍번쩍한 거 보이십니까? 번쩍번쩍. 그리고 이런 것도 막 주고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습자지라 그럽니까, 이런 걸 또 싸가지고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박스 내부도 그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의 퀄리티는 코만단테가 월등히 앞서있다. 비싼 거니까 비싼 값을 이런 데 사는 거죠. 코만단테 잘하는 것 같아요. 코만단테 있는 남자야 나. 그래서 포장 퀄리티를 비교해 본다면 사실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거 포장지 만드는 거 몇만 원 들 거예요. 근데 몇만 원을 투자해서라도 이 이미지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베네소 포장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쁘지 않게 이제 커팅은 좀 잘 되어 있지만 사실상 포장지에는 크게 투자하지 않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코만단테는 X25라 가지고 디자인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만은 C4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에스타랑 겉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손잡이 부분도 좀 많이 닮아 있죠. 어떤 분들 보니까 피에스타 그라인더를 샀는데 손잡이 나무 커팅이 좀 마감이 안 좋더라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 사진도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뽑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깔끔하죠.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코만단테 손잡이보다도 피에스타 손잡이가 더 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 커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뽑기 운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C40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비교해 드릴 수는 없긴 한데, 이 뚜껑 있는 부분 여기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결합시키면 얘 뒤집어도 안 빠집니다. 물론 다 뒤집으면 안 빠집니다. 하지만 얘는 흔들면 얘는 빠질 수 있어요. 거의 다 빠졌죠. 지금 보이시나요? 피에스타 같은 경우는 흔들어도 안 빠진다. 오히려 지금 흔들리는 소리도 안 들리죠. 네, 이게 자석 때문에 그렇다. 요런 이제 세심함은 또 있습니다. 코만단테보다도 조금 더 세심한 부분도 있었다. 일단은 분쇄도 조절하는 손잡이가 코만단테는 요런 플라스틱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반면에 피에스타 같은 경우에는 스텐으로 굉장히 묵직한 손잡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피에스타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버 모양을 보시면 코만단테랑 피에스타 7날이라 그러죠.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날을 가진 것도 닮았고요. 버의 모양도 보시면은 조금 닮아 있습니다. 그쵸? 세심하게 보면은 조금 다른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생겼다. 그리고 피에스타가 조금 더 버가 큽니다. 보시면 높이도 피에스타가 살짝 한 1mm 정도 높고요. 지름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한 2mm 정도 더 큽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베네소는 보시면 1개, 2개, 3개, 4개, 5개 5날이죠. 5날이라서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날 사이로 원두가 들어가면서 분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날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저항값이 달라지거든요. 베네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분쇄를 했을 때 굉장히 힘이 적게 들어가는 그라인더라고 했죠. 그 이유가 이게 5개이기 때문에 원두 알갱이가 1개, 2개, 3개, 4개 최대 5알까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대 7개의 원두가 동시에 끼어서 갈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에스타나 코만단테가 저항값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얘가 조금 더 쉽게 갈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베네소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이 깊이를 굉장히 깊게 해놨어요. 보이시나요?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은 적지만은 좀 시원시원하게 갈릴 수 있도록, 진입이 좀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버 모양이 좀 그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만단테랑 피에스타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은 좀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이 첫날 있죠. 제일 깊은 날. 첫날의 깊이가 좀 다릅니다. 피에스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까지 내려와 있고요. 코만단테는 끝보다는 조금 더 위까지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날이 조금 더 길게 되어 있고, 얘는 두 번째 날이 거의 없습니다. 짧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마지막 끝날이에요. 여기 마지막 끝날. 마지막 끝날을 보시면 코만단테는 마지막 끝날이 거의 없어요. 아주 얕게 되어 있는데 피에스타는 끝날이 좀 깊게 되어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아주 가는 분쇄도에서 조금 더 가늘게 분쇄가 될 거고, 또 미분의 양의 차이도 요 끝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에스타가 미분의 양이 코만단테보다 조금은 더 많겠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분쇄 분포도가 좀 닮아 있을 것은 같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버의 절상면이 조금 더 깔끔하다. 육안으로 보면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코만단테보다는 절상면이 더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피에스타 이런 것들도 제작 자체는 잘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밌는 거는 이 베네소예요. 모양도 전혀 다르게 생겼고 분쇄 원리도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요 끝날만큼은 코만단테랑 깊이가 비슷해요. 코만단테보다는 조금 높네요. 하지만 피에스타에 비하면 훨씬 낮아가지고 끝날이 미분의 양이 조금 더 적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모양은 전혀 다르지만은 분쇄 분포도는 꽤나 나쁘지 않은 버는 이렇게 설명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에스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쇄 정밀도, 조정하는 정밀도가 굉장히 정밀하게 된다. 어떤 거냐면 분쇄도를 한 바퀴 돌릴 때 얘는 24클릭으로 되어 있어요. 코만단테는 14클릭이 한 바퀴인데, 그리고 베네소도 한 바퀴를 다 돌리면 14클릭, 얘는 한 바퀴 360도 돌릴 때 24클릭을 갖고 있습니다. 두 배로 정밀하게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 나사산의 깊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정밀도가 달라지는데 실제로 두 배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거의 3배에 가깝게 2.7배 정도 정밀하게 된다. 이게 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분쇄도 맞출 때 하루 종일 돌려야 됩니다. 장점은 아주 정밀하게 분쇄도를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코만단테가 낼 수 없는 분쇄도도 얘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피에스타의 장점은 마감이 좀 더 이렇게 홈이 깊어가지고 미끌미 좀 더 덜하다. 특히나 이 X25랑 비교했을 때는 얘는 좀 많이 미끄러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손잡이 부분이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누르면 스프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네, 이것도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후기를 들어보면은 사용하면 할수록 여기서 소리가 삐걱삐걱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후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점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지금 약간의 피드백으로는 약간 단점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 모든 그라인더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썼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 스프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사실 그라인딩 할 때는 돌리기만 하지 이렇게 누르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말씀하셨던 단점 중에 하나는 여기 컵 아래쪽 이 테두리 부분에 미분이 끼어가지고 잘 안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써보니까 잘 빠집니다. 그냥 두드려서 안 빠질 때는 이게 같이 제공되는 붓이 있어요. 붓을 가지고 빼주면 쉽게 빠지기 때문에 사실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분쇄를 하고 나서 그라인더를 이렇게 세웠을 때 잘 안 세워진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면 요 손잡이 부분을 되게 크게 만들었거든요. 분쇄도 조정하기 좀 쉬우라고 이걸 크게 만들어 놨는데 진짜 이게 쉽기는 쉽습니다.
좋습니다. 손에 그립감이 좋아요. 문제는 분쇄도를 좀 굵게 약간 핸드드립 분쇄도 한 60에서 뭐 70 요 사이로 쓰게 되면 요 본체보다도 얘가 지금 더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이 약간 보세요. 불안정하다. 쓰러질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사용했던 핸드드립 분쇄도 안에서는 사실 이게 많이 안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쓰러질 것 같긴 한데 안 쓰러져. 그래서 이것도 단점이라고 뭐 찍기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세워져. 일단은 겉으로 보여지는 장점 단점은 이 정도가 지금 나온 후기들이 거의 전부고, 제가 써봤을 때도 딱히 그 이상의 장단점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잘 만들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가는 분쇄도를 하더라도 이쪽에 챔버라고 하는 부분이 이 테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챔버 부분에 미분이 낑기는 현상도 안 생겨요. 이런 것들은 잘 만든 겁니다. 코만단테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코만단테보다 얘가 더 챔버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베네소는 그게 단점이었죠. 요 챔버 부분 사이가 미분이 낀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오히려 이것도 장점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만듦새나 완성도는 1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아주 만족해요. 아직까지 내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외관 아주 만족해요. 자, 그래서 이제 외관 설명 여기까지 하고, 그라인더가 뭐 때문에 쓰는 겁니까? 커피를 분쇄하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왜 분쇄를 해요? 커피를 내려 먹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맛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그라인더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블라인드 테스트를 꼭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편의성입니다. 사용했을 때 편리해야 돼요. 그 편리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갈았을 때의 저항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에스타도 핸드드립 분쇄도 한번 해볼 거고 에스프레소 분쇄도 한번 해볼 건데, 물론 이제 핸드밀로 에스프레소 하시는 분이 몇이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리뷰어로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힘든지는. 에스프레소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에스프레소로 분쇄도를 맞춘다면 얼마나 힘든지, 지금 코만단테, 베네소, 피에스타 이 셋 중에서 얘가 몇 등 정도 할 수 있는지도 같이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만단테부터 에스프레소 분쇄. 이건 느껴야 돼요. 중약 배전이고요. 약간 힘이 들긴 하지만 할만합니다. 코만단테도 나쁘지 않네요. 자, 코만단테는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얼만큼 차이 나는지. 자, 베네소에 힘을 내. 요 정도 느낌이구나. 확실히 코만단테보다는 힘이 훨씬 덜 듭니다. 얘는 확실히 쉬워. 오날이다 보니까 오각. 세 잔 정도 할만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마지막 피에스타. 뭐야. 일단은 베네소보다는 힘든 게 분명한데 비슷한 것 같아요. 코만단테랑 느낌이. 이제 맛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청소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미분이 나오면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깔끔하게 다 털어주고, 그러면 이제 분쇄도를 좀 맞춰볼게요. 0점을. 중약배전 쓸 거기 때문에 21, 22, 23. 자, 코만단테는 23클릭 쓰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소 일단은 똑같이 23클릭하고 분쇄를 해봐야 되거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2.5의 화살표가 있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리면 24인 거예요. 두 바퀴 돌리면 48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몇 바퀴 돌리고 나서 48 다음에 49, 50 이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 한 바퀴당 24클릭이라는 걸 기억하고 화살표 위치로 해가지고 맞추는 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다. 저처럼 노가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자, 이제 드립 준비를 해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코만단테 23클릭 기준으로 해서 피에스타는 지금 85클릭이 돼야지 좀 비슷한 분쇄도가 나오고요. 베네소는 19클릭이 돼야지 비슷한 분쇄도가 나옵니다. 피에스타는 사실 굉장히 정밀해서 조금 더 맞추려면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80 한 7, 8클릭 하면 더 완벽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슷한 분쇄도 찾았을 때는 85로 나왔는데 추출은 제가 88클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미분의 분포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 세 그라인더가 다. 중간 분포도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미분 분포량이 비슷해요. 흩뿌려져 있는 이 미분의 양을 보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비슷한 유속이 나오고 특징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중간 분포도는 육안으로 봐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중간 분포도에서 맛의 그런 특징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와, 근데 진짜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놓으니까 이야, 이거 오늘 좀 빡셀 것 같긴 합니다. 미분의 양이 차이가 좀 많이 나야 이게 좀 구분하기가 쉬운데, 일단은 재밌는 블라인딩 테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은 이 그라인더는 이런 맛이 좀 나겠구나, 이런 거를 제가 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되는데 솔직히 지금 미분의 양이나 가는 분포도의 양이나 이렇게 봤을 때 솔직히 구분 못하겠습니다. 딱 제가 보이는 거는 가는 분포도가 피에스타랑 베네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코만단테가 중간 분포도가 좀 더 높다. 전체적인 균일도가 좀 더 높다. 이런 정도로 보이고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피에스타를 88클릭으로 조정을 해서 하게 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블라인드 테스트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인고의 시간입니다. 열심히 갈아야 될 시간인데 한 번에 3잔의 핸드밀을 갈아야 되는 거죠. 23g씩 동일하게 준비를 했고요. 원두는 우간다 CP 폴스 내추럴입니다. 추출은 아부드립으로 할 거예요. 자, 23g 담았을 때 여기 위에 호퍼의 양은 3개 다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25g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네요. 가자. 오케이. 핸드드립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빡세지 않아. 에스프레소였으면은 3잔 연속 어려울 텐데 두 번째 피에스타 좀 더 온도가 많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묵직하네요. 그리고 제품의 무게가 좀 무겁네. 쇠를 많이 넣어서 그런가 제품이 무거워서 왼팔에 좀 들고 있을 때 좀 아프네요. 베네소가 확실히 가볍고 편하긴 했어. 다행히 많이 늦지 않고 끝났어요. 마지막 코만도 조금 가볍네. 피에스타가 확실히 사용하다 보니까 무게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약간 핸드폰하고 비슷한 것 같아. 핸드폰도 고작 10g 차이 나는데 엄청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얼마큼 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무게가 많이 느껴져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부드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블라인드로 먹어보면 되는데 물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비슷했어요. 오늘 빡세겠는데 내가 너무 정밀하게 아까 거의 한 15분 동안 맞췄잖아요. 너무 정밀하게 맞췄어요. 제도를. 베네소 코만단테 피에스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 됐습니다. 이제 섞어주세요. 저는 뒤돌아 있을게요. 돼서 먹어보겠습니다. 아래쪽을 가리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디감과 자극 위주로 느끼거든요. 바디감은 미디움이고 자극도 조금 있네요. 근데 이게 끝에 좀 불쾌하게 살짝 남는다. 살짝 심하진 않은데 아주 제가 기분 좋게 느끼는 정도 수준보다는 살짝 자극이 더 있는 편입니다. 얘는 클린컵 좋다. 바디는 미디움인데 클린컵이 딱 떨어집니다. 얘에 비해서 얘가 좀 더 클린컵이 좋네요.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다시 먹었을 때도 얘가 클린컵이 떨어지면 확실한 거고. 얘가 좀 더 산미톤은 좀 더 살짝 더 밝은 느낌이 드는데 클린컵이 좀 더 좋아요. 얘가 근데 진짜 많이 차이가 안 난다. 섬세하게 느끼려고 노력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저도 테이스팅을 할 때 그냥 편하게 먹을 때가 있고 조금 내가 작정하고 이걸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섬세하게 생각하면서 먹을 때가 있는데 첫 모금 좀 편하게 먹었을 때는 차이가 진짜 별로 안 느껴졌는데 조금 이제 집중을 해서 먹어봤을 때는 바디감과 클린컵이랑 산미톤이 중간께 지금 더 좋고요. 얘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 자극도 조금 더 있는 느낌. 얘는 왜 이렇게 좀 뭔가 둥글둥글하지? 굉장히 부드러운데? 산미톤은 중간께 가장 좋고 얘는 지금 산미톤은 좀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부드러워졌어요. 굉장히 달달하고 부드럽습니다. 클린컵도 좋고 혀에 안 남아. 비교적 얘는 뭔가 톤 다운이 살짝 되어 있고 향미 표현이 조금 맛의 기조가 좀 떨어지는 느낌. 하지만 클린컵은 가장 베스트, 가장 클린컵이 좋다. 얘도 산미톤이 좀 살아있긴 한데 두 번째 거에 비해서는 산미톤을 좀 살짝 주고 있고 약간 자극적인 게 얘는 끝까지 남습니다. 희한하네. 셋 중에 뭐가 좋느냐 하면은 지금 일단은 제가 산미톤이 좋은 우간다 CP 폴스 내추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좀 굉장히 주시하고 산미톤이 좋아요. 그래서 그 원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그라인더가 더 다채로운 향미를 잘 살리는가 해봤을 때 두 번째 게 가장 산미톤은 밝고 화사하게 잘 살려주고요. 클린컵도 좋아서 밸런스가 가장 좋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얘가 코만단테여야 돼요. 퀄리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얘도 자극 느낌은 좋은데 약간 아릿한 그런 느낌이 조금 남습니다. 미세하게. 얘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느낌이고 향미 위주의 커피를 표현하기엔 얘는 셋 중에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이거 근데 일단 제가 저가의 핸드밀부터 고가의 핸드밀까지 다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 세 잔 다 괜찮은 퀄리티의 맛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일단은 중급 이상입니다. 무조건 이거 조금 퀄리티 좀 떨어지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라인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중간 거를 1등으로 삼고 싶고요. 이거 사실 정답 맞출 필요가 없는 블라인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맛을 굉장히 상세하게 표현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맛의 표현에 근거를 해봤을 때는 세 번째 거는 절대로 코만단테여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꼴등이거든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상당히 너무 지금 추출 잘 됐거든 셋 다. 스트레스 받네. 이게 맞출 필요가 없는 건데도 맛 표현이랑 일치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오기 때문에 이거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피에스타입니다. 이럴 수가.
내심 베네소이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코만단테 아닌 건 진짜 다행입니다. 근데 셋 중에 가장 중간 맛이 좀 부족한 느낌. 분포도의 영향이죠. 분명히 이거는 분포도의 영향입니다. 피에스타가 조금 밋밋하게 나왔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셋 다 지금 맛의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피에스타가 못 쓰겠네, 아니에요. 아주 괜찮은 추출입니다. 클린컵 굉장히 좋아요. 지금 셋 중에는 클린컵은 얘가 1등. 하지만 맛의 개수 표현이 중간에서 조금 부족했다. 처음 들어올 때도 좀 부족하고. 하지만 만약에 세 개를 비교를 하지 않았다면 이 커피도 굉장히 괜찮은 커피입니다. 분명합니다. 일단은 정답을 다 확인하고 나서 제가 좀 서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가 제일 좋은지. 자, 요거 코만단테여야 돼요. 요 밸런스가. 이게 베네소면 오늘 지금 역변하는 거야, 지금. 코만단테여야 돼. 기도가 절로 나보네. 클린컵 차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식을수록 더 많이 나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코만단테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나 오늘 컨디션 좋나? 지난주에 독감 걸렸었는데 컨디션 괜찮은 걸지? 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코만단테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코만단테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제가 독감이 걸린 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고, 제 말이 맞죠? 지금 이 클린컵이라든지 맛의 개수를 표현하는 것이 사실 코만단테가 정말 표현력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 두 개는 클린컵 차이 분명히 난다고 했죠. 그럼 얘가 이제 베네소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블라인드 정말 잘 나왔네. 자, 코만단테가 일단 1등을 했고, 제가 표현했던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맛의 개수가 좀 더 얘네들에 비해서 한두 개씩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올 때 맛의 개수도 많고, 빠져나갈 때도 클린컵도 애프터 정도 살짝 나오다가 탁 끊어지는 클린컵도 밸런스가 좋았다. 하지만 요 피에스타 같은 경우는 클린컵이 좀 더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서 클린컵과 단맛은 피에스타가 1등, 전체적인 밸런스, 맛의 표현 개수 코만단테가 1등. 사실 이거는 코만단테가 독보적으로 조금 좋긴 했습니다, 얘네들에 비해서. 근데 피에스타를 먹었을 때 제가 가장 좀 아쉬웠던 거는 처음 치고 들어올 때의 산미톤, 맛의 개수, 그리고 중간 산미톤,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여러분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를 해 가십시오. 처음에 들어올 때 말고 한 2, 3초 뒤에 느껴지는 맛의 개수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 피에스타가. 그런 건 좀 아쉽지만 클린컵과 단맛은 피에스타가 가장 좋았다. 베네소 같은 경우에는 클린컵이 셋 중에 가장 좀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베네소가 좋냐 피에스타가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어쨌든 뭐 원두도 지금 딱 한 가지 원두를 가지고 비교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요 산미톤이 있는 이 내추럴 원두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느껴지는 게 베네소가 조금 더 처음 들어올 때의 맛의 개수는 좀 더 많았다. 하지만 클린컵이 좀 버티하다. 그래서 클린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피에스타가 더 좋다고 느끼실 거고요. 하지만 클린컵보다는 맛의 기수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베네소가 좀 더 좋겠다라고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완벽하게 이 그라인드의 모든 분포도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강배전이 되거나 중배전이 되거나 원두가 바뀌면 분명히 조금 차이가 날 거고,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이 속도에 따라서 분포도의 차이는 분명히 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이 그라인드의 모든 분포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도 저는 코만단테를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흐뭇하게 오늘 영상을, 이러다 코만단테 광고 들어온 거 아니야? 코만단테 다 맞추지나? 핸드밀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코만단테의 맛의 분포도와 클린컵, 이런 밸런스는 굉장히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찾아냈습니다. 다음에도 핸드밀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알리에서 산 그라인더 맛이랑 저거 세 개랑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나요? 그거는 좀 많이 납니다. 얘네들의 차이가 나는 것보다도 그 전동 그라인더의 클린컵은 지금 이 베네스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선을 살짝 넘은 느낌이고, 얘네들은 지금 사실 제가 다 전체적인 퀄리티는 괜찮으나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얘네들하고는 같이 끼면 안 될 것 같은 정도 차이가 나요. 네. 종료하겠습니다.